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HLB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HLB 그룹주의 호재에 대해서 분석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공시가 나온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월 22일이죠. 그래서 이미 며칠 지난 사안인데 여기 대해서 제가 왜 영상을 찍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공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이 개인적으로 문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해드리다가 그냥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급하게 찍고 있는데, 그동안 다른 이 유튜브 영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 컨텐츠들을 봐도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한마디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어느 정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그리고 불필요한 이 걱정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이 지정 예고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2일이었죠. 이때 공시가 떴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기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여기 보시면 무슨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런 식의 이 무시무시한 경고성 멘트가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이런 공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런 공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10월 21일은 실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시가 나온 날인데, 이게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들, 이 HLB가 이 FA에 이 주식 및 출자 증권을 양수를 하면서 이 양수의 대가로 FA 대표이사인 이 남윤재 대표에게 지급할 이 신주인수권 이 부사채를 발행 결정하는 바로 이 공시가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이 공시가 하루 지연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유 발생일, 이게 이제 10월 20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공시가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10월 21일 날 하루 늦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이 이사회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당일날 이 10월 20일 날 공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 이사회 결정일보다 하루 지연돼서 10월 21일 날 이때 공시가 됐다, 바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일단은 그러면 이 팩트 체크를 먼저 해봐야겠죠. 여기 다트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사회 결의일이, 즉 이사회 결정일이 10월 20일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0월 20날로 정확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왜 과연 10월 21일 날 공시가 됐느냐, 이게 어떤 여기에 세력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일부러 이 불성실 공시를 내면서 어떤 이 추가 하락을 의도한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실제로 많은 주주분들이 의심을 하고, 우리가 이 네이버 토론방을 들어가 보면 이 공시가 나온 이후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정말 이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런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있는 이 공시 담당자의 실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잦다. 특히나 이번처럼 이 하루 지연된 이런 실수는 더 많은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력의 의도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종목 특성상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내용 가지고도 이 음모론이 커지면서 실제 주가에 등락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우리가 투자자로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의 공시 가지고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 벌점이 3점을 넘기지 않을 거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HLB의 현재 1년간 벌점이 얼마냐면 0점이에요. 0점. 한마디로 벌점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그마저도 이 벌점이라는 게 매년 이 1년마다 다시 리셋이 돼서 다시 0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3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HLB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벌점이 8점 이상이면 실제로 이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15점을 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크로 봐야겠지만 지금처럼 이 3점이나 혹은 그 아래 점수가 나오는 이런 벌점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위험성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토론방을 보면 뭐 상장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오버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전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이런 단계가 아니라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 물론 벌점이 굉장히 낮은 이런 공시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HLB에 투자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굉장히 아쉬운 이런 부분이 있다. 사실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가 이 주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내년에 이 3월에는 상장 폐지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일반 주주분들이 불필요하게 걱정을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이 공시 담당자가 다시 한번 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문자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신 분들이 이 리픽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일일이 답장을 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리픽싱을 만약에 노렸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이 정도 이 불성실 공시 가지고는 이 세력들이 원하는 리픽싱을 전혀 이룰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 숨은 의도가 전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 리픽싱을 노렸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 내년 1월을 노렸다고 하면 최소한 이 위암에 대한 이 위암 NDA가 끝나지 못할지 않냐 이 정도의 내용이나 아니면 상장 폐지가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면 이런 벌점 3점짜리의 내용 가지고는 전혀 리피싱을 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공시를 보실 때 이 불확실성이 있는 이런 공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같은 이런 기초적인 실수, 정말 이 하루 지연된 이런 공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걱정하실 이런 사안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영상 보셨는데도 혹시 이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제 번호 010, 요 아래에다 적어드릴게요. 010-5826-4556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이든지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HLB의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드디어 이 내용이 나왔죠. 이 HLB 테라퓨틱스에서 원래 이 G3BNT였죠, 사명이. 이 테라퓨틱스에서 드디어 이 안질환 신약을 미국에 이 승인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질환 신약이 바로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 항암제까지 앞으로 이 HLB 테라퓨틱스를 포함해서 HLB 그룹주에 이 추가적인 내년 재료가 될 텐데, 여기 기사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 2월에 미국의 이 FDA와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해서 이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 사전 미팅을 시작하기 위한 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내년 2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텐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1월 달부터 이미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시킬 게 분명하다 이렇게 미리 제가 언지를 드리고, 특히 이 안구건조증 자체가 이미 임상 3상까지 시험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HLB 그룹 입장에서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바로 이 진한곤 회장이 G3BNT를 인수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이 G3BNT를 인수를 했을 때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 유통 때문에 인수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을 했겠지만,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이 진양곤 회장이 절대 이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이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진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HLB가 이 내년 1월 이후에, 즉 내년 상반기에 이 두 가지 안구건조증 치료제와 이 새롭게 이 상승재료로 나올 이 항암제, 즉 여기에 리보세라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이 주가 상승을 시킬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인데 아직 시장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이미 11월부터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이 동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를 전부 다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마찬가지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주시면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양구건조증과 이 항암제 플랜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답장을 드릴 거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세력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 독점하고 있었던 이 고급 정보들을 제가 최대한 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료 받으시면 지인분 중에 혹시 이 HLB를 보유하고 있거나 물려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반드시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들은 앞으로 이 계속해서 이 호재성으로 보도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업의 내부 자료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훨씬 더 유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